사이다 무비튼. 전근 후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 집 화장실에 10가닥 정도의 긴 머리카락들이 떨어져 있었다. 우리 부부에겐 딸이 2명 있다. 그중 첫째 딸 머리가 가장 길었지만 어깨 정도의 길이였다. 화장실에 떨어진 머리카락만큼 머리가 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엔 바람에 날아온 머리카락이 우연히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온 건지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계속됐기 때문이다. 나는 금 무서워졌다. 게다가 우리 집 창문은 걸쇠가 뻑뻑해서 단단히 잠기지 않았고 20cm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방범용 슬라이드 창문이었다. 그래서 누가 침입하기도 어려웠다. 깨끗이 치워놔도 며칠 후 긴 머리카락들은 또 떨어져 있었다. 왠지 오컬트 같은 느낌도 들고 점점 더 무서워졌다. 딸들도 우리 집에 귀신이 사는 거야? 라고 물었다. 솔직히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극혐하는 사람이라 말도 하기 싫었지만 둘째 딸은 아직 유치원생이었고 안심하게 해주고 싶어서 화장실을 환기하는 도중에 밖에서 날아 들어온 거야 라는 말로 설명해줬다. 하지만 집을 계약할 때 사고 건물이라는 말은 없었다. 혹시 집주인이 비밀로 한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근데 진짜 귀신이 사는 거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을 하던 중 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딸이 울고 있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 상상도 못한 말을 했다. 엄마,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뭐? 저주?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고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어. 누가? 어떤 친구가 그랬는데? 미사키가 그랬어. 대체 그 일이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놀랐다. 게다가 그 소문 때문에 딸이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장난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유치원 측도 그런 소문은 처음 듣는다며 놀라했다. 하지만 나는 곧장 미사키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 황당한 소문을 대체 어디서 들으셨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우리 집에 머리 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그 외에도 우리 집에 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둥 우리 딸과 놀거나 이야기를 하면 저주받고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이 동네로 정근 와서 새로 사귄 동네 엄마들에게 우리 집에 일어나는 기묘한 일을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일을 소문낼 사람은 없었다.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 보더니 관련 서적을 찾아주거나 용한 무당을 찾아주기도 해서 이런 나쁜 소문을 퍼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게다가 나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다. 장난이라고 해도 웃지 못할 이 소문은 대체 누가 퍼뜨린 걸까? 이 일을 남편에게도 말하자 딸까지 피해를 본 사실에 극대노했다. 지금까진 귀신 따윈 없어. 다 기분 탓이야. 라고 하며 믿어주지 않던 남편이 행동을 개시했다. 남편은 곧바로 소형 카메라를 사왔고 창문이 보이는 곳에 설치했다. 이제 긴 머리카락의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이게 귀신의 소행이면 몰라도 괴롭힐 목적이면 이야기가 다르지. 직접 해명하게 해서 소문을 다 없애주겠어.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났다. 아이들을 재운 후 남편과 둘이서 설치해둔 카메라를 조용히 확인해봤다. 대낮에 긴 머리카락을 잡은 매직핸드가 빼꼼히 들어오더니 사방팔방에 머리카락을 흩뿌리곤 사라졌다. 우리 집을 테러하는 거야? 단순 테러라고 볼 순 없지. 아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렸으니까. 그러더니 이번엔 창밖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렇게 범인을 알아냈다. 우리 집과는 거의 교류가 없던
뒷집 부인이었다. 우리 부부는 그 영상을 가지고 곧바로 뒷집으로 갔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집이 저주받았다니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도 당신이죠? 우린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 유치원까지 퍼뜨리다니 그냥은 못 넘어가요. 왜 이래요? 나도 답답해 미칠 것 같다고요. 소문은 누구나 퍼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변명을 늘어놨지만 모두 다 이기적인 이유뿐이었다. 뒷집 부인은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 오기 전 집주인이 개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몇 번이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 집주인이 이사를 가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곧바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런 항의를 받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고 싶었단다. 그런 이유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주다니. 집에 귀신이 산다는 둥, 저주받았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따돌림 당한 아이의 심정은 생각해 보셨어요? 소문은 금방 사라질 거예요. 당신들이 이사를 빨리 안 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성의 기미도 없는 부인의 태도에 화가 났다. 그래서 멋대로 남의 집에 머리카락을 흩뿌린 것과 나쁜 소문으로 딸을 괴롭힌 것을 신고했다.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청구당하자 고작 소문 하나 가지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다니 웃기지 말라 그래! 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뒷집 부인에게서 위자료를 받아왔다. 나는 이번 영상을 유치원 측에 보냈고 유치원 측은 소문을 들었다던 엄마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덕분에 모든 오해가 풀렸고 딸을 향한 따돌림도 사라졌다. 뒷집 부인의 머리도 어깨에 닿을 정도의 길이었지만 뒷집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주워 사용한 듯했다. 남의 머리를 흩뿌리다니 기분이 나빠져서 토가 올라올 뻔했다. 우리 집과 뒷집은 건물주가 같았는데 이번 사건을 들은 건물주가 계속 연장해오던 계약을 끊고 집을 나가달라고 했다고 한다. 건물주도 예전 집주인에게서 뒷집 개가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땐 집을 나가달라고 할 필요까진 못 느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테러는 용서할 수 없었나 보다. 우리 딸 사건도 그렇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그런 소문이 퍼져버리면 다음 입주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영업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동네 엄마들에게 이 일을 말한 것처럼 처음엔 사소한 소문일지라도 소문이 퍼지면서 과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 그런 집에선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나오게 되겠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칫하다간 사고 건물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성을 만들어낸 뒷집 부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건물주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집이 있어도 입주자가 없으면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우리도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하지만 개는 원래 짖는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짖는다고 해서 항의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개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근을 온 터라 여기 오래 살 생각도 없었다. 오히려 이웃과도 적당한 선을 지키며 잘 지내고 싶었다. 결국 나쁜 소문을 퍼뜨리던 뒷집 부인은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아이에게 피해를 줬다는 본인의 소문이 역으로 돌기 시작했고 미용실 손님도 뚝 끊겨버렸다고 한다. 그 집에서 쫓겨난 후 미용실도 망해서 현재는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갔다고 한다. 남이 우리 집 개한테 뭐라고 하면 내심 짜증도 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집, 그것도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건물주가 말하길 뒷집 부인은 개를 오냐오냐 하며 키웠다고 한다. 그리고 집 안에 두면 시끄러우니까 일부러 집 밖에서 키운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무리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항의할 만했다. 우리는 정근족이라 이사를 다니는 게 익숙하고 항상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집에서 산다는 보장이 없어서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하지만 키울 마음을 먹었으면 책임지고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럼 동물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